보육교사들이 춘천의 일부 시립 어린이집에서 비리와 갈등이 많다고 폭로했습니다. 강원도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3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조직을 통합한 일자리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여름 극심했던 무더위와 기름값 폭등 여파로 도내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노인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별 임금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육교사들이 춘천의 일부 시립 어린이집에서 갈등이 심하고 비리가 많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춘천시가 민간에 위탁을 맡긴 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춘천의 한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5개월 동안 보육교사 8명이 원장 등과 갈등을 겪다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원장이 부당 근로계약과 복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항의하면 학부모 등과 이간질시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원장은 평가 인증을 마친 후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하였고 사직을 강요하며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 재료만 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거짓이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보육교사는 녹취록을 통해 원장의 지시로 소고기 떡국에 소고기를 넣지 않았고 평소에는 중국산 참기름을 쓰다 감사가 나올 때만 국산 참기름으로 바꿨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급식 비리라는 주장입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가 위탁한 시립 어린이집의 비리가 심각하지만 춘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귀찮아한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원장이 교사들에게 하는 형국이 지금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춘천의 시립 어린이집은 모두 13곳. 시립 어린이집은 민간이 개원하기 꺼리는 곳에 주로 조성됩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교사와 원장 등의 인건비 80%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인사를 통해 담당 과장과 계장 등이 바뀌었다며 상황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로 거론된 어린이집의 원장과 관계자들은 일부 사실이 아니고 교사들의 부당 근로 계약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요즘 각 지자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단연 일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 발굴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강원도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일자리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3갈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강원도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심공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이며 일자리 사업을 펼치기가 버겁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설치된 일자리 지원센터는 나라 돈으로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사업 등 한시적 일자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창의적인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이들 조직을 통합 운영할 일자리 재단을 설립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직업 알선, 교육, 고용 유지와 창업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재돼 있던 기관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강원도는 설립 타당성 용역을 벌여 내년 11월쯤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1차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또 2차 협의를 하고 한 11개월 정도 소요된 후에 내년도 한 11월 달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흩어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도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줄 일자리 플랫폼으로 기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상지대 학교가 1955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실시합니다. 학내 갈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던 상지대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지대가 총장 선임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을 뽑게 된 겁니다. 그동안 구재단과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지대에 총장 직선제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올해 마침 이제 정의사 출범이라는 그 지배구조의 정상화, 오랜 수건 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행정의 정상화는 이번 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참여 비율은 교수 70%, 학생 22%, 직원 8%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직선제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경우 학생 참여 비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상지대학이 그동안 표방해온 민주대학이나 학생 중심 대학이라는 그 가치에 맞게끔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는 오는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출된 신임 총장은 이사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총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선제로 뽑히게 될 상지대 첫 번째 총장은 상지 영서대와의 통합, 대학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당면한 과제와 함께 대학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복원과 시설 활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의 주장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가적 이익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자 이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청회에서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은 강원도의 당초 약속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생태보건 추진단에서 전체 다 여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곤돌라와 운영도로 철거하는 것에 이미 강원도가 협의를 했고. 산림청은 산림 복원을 원칙으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됐으며 시설을 존치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동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도 올림픽 유산으로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존, 또 합리적인 복구 이런 방향으로 국익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하는 그런 방안으로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복원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인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물을 시군에 대폭 이양합니다. 이번에 이양할 업무는 각종 신고와 등록, 검사와 명령, 인허가 등 34개 기능의 137개 단위 사무입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도는 지방 이양 발굴 사무는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시군 위임 발굴 사무는 시군 동의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극심했던 무더위와 기름값 폭등 여파로 도내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같은 달 물가 체감도를 의미하는 생활물가는 1년 새 2.1%나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평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올랐습니다.
강원도 노인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별 임금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2017년 기준 강원도 거주 65세부터 7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 55.7%, 여성 44.8%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임시 근로자이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의 경우 임금 150만 원 이상은 여성 노인은 6.5%인 반면 남성 노인은 35.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양성욱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경일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경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경 후보자는 춘천 출신으로 신한은행 원주금융센터장, 강원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0명의 인사청문 특위는 경 후보자의 부동산 증여 문제와 음주운전 전력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성과급이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아닌 봉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문제와 신용보증 업무 등에 대해서도 검증했습니다.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중심의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데이터 퍼스트, 스마트 강원 구현을 슬로건으로 4대 추진 전략과 33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4대 추진 전략은 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스마트 라이프 산업 육성과 스마트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철원평야 우량농지의 축사 신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서울에 주소를 둔 김모 씨가 철원 동숭읍에 돈사를 지으려다가 건축 신고를 반려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